건강복지 라디오. 네, 시간 있는 클래식 오늘은 1986년 동인지 대중시로 데뷔를 했고 비동인 동인 시집 그들은 다만 걸었다 등의 다수의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월간 시인동네 발굴 시인 특집으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과를 졸업하셨고 경향신문 경향플러스에서 근무를 하셨으며 또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문화전문기자로 일하고 계시는 오강수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래 오강수. 싱싱한 고래 한 마리 같던 청춘이 잠시라는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30 지나 40, 50살까지 헤엄쳐 오르는 일 한참인 줄 알았지만 그저 찰나일 뿐. 50살이 넘으면 생이 깃털처럼 가벼워 돌고래처럼 바다 위를 뛰어오를 줄 알았다. 누군가가 그랬다. 중년의 새벽마다 기차 레일이 덜컹거리고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문득 깨어난 새벽. 지친 고래가 레일을 베고 누워있다. 낮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난 새벽. 사람들이 청승맞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마음을 알겠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 시 고래라는 시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네네네네. 우리 모두에게 청춘 시절에는 고래 한 마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와 청춘, 우리의 젊은 날이 떠올려지는 그런 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골라봤는데 제 느낌이 네. 맞을까요? 글쎄, 고래 사냥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맞아요. 관련 고래와 청춘을 노래한 그런 노랫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고래의 꿈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네, 그런 고래의 꿈은 좀 비교적 최근 노래고, 네네네. 또 옛날에 송창식 씨가 불렀던 고래 사냥 맞아요.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시를 제가 정식으로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고 사실은 그걸 뭐라고 하죠? 시에 덧붙여서 쓴 말하자면 감상 그런 거였는데 네. 이게 인터넷 쪽에서 하여튼 유통이랄까요? 네. 그런가 되면서 하여튼 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제 뜻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 네. 그냥 이것도 제 품에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요즘은 제 시 한 편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참 저는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날도 네네네. 생각이 났고. 네. 예. 우리 작가님 본인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프로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오래전에 졸업을 했고요. 86년도에 비동인이라는 동인지를 통해 가지고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40년 가까이 일을 했고 지금도 하여튼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시 뉴스핌이라고 종합뉴스통신사인데요. 네네. 거기에서 문화전문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40년 동안 근무하시고 네네네.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목소리는 아직 너무나 젊으세요. 목소리하고
그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고 네,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하시던데 예, 예, 예. 그 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어떤 곳인가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뉴스 통신사들이 뭐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통신사하고 비슷한 유형의 이제 말하자면 뉴스를 공급하는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양한 음. 뉴스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네. 그 경향신문에서 40년을 근무하시면서 제가 네. 알기로는 칼럼의 연재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다양한 글들을 썼고, 네네. 연재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칼럼들을 연재를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문화부에 주로 오래 있었고, 또 음. 문화부 중에서도 대중음악 담당을 오래 했어요. 야. 예, 그래가지고 그 대중음악에 얽힌 얘기들을 모은 노래와 세상이라는 칼럼을 아주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연재를 했죠. 매주 야 한 그럼 번씩. 선생님 그 칼럼 쓰신 게 혹시 책으로 나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칼럼들을 모아서 네네. 낭만 광대 전성시대라는 그 일종의 뭐 에세이집이라면 에세이집이고, 네네네.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중문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묶어서 쓴 책이 한 네. 권 있었고요. 네네. 그전에는 뭐 톡톡 튀는 가수 이야기라든가, 그건 이제 주로 제가 알고 있는 가수들 스토리를 쓴 책이고요. 그런 야. 책들을 좀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의 그 위상이 대단했겠는데요. 아, 대중 가수들을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매일 시를 한 편씩, 최신작 시를 한 편씩 골라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짤막한 감상을 다는 그런 연재를 오래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걸 골라서 낸 시는 음. 아름답다라는 그 책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많은 분들의 쓴 시를 열심히 감상을 하고 그 음. 감상 평을 쓰고 뭐 이런 것들로 아마 음. 시 쓰고 싶은 욕구를 많이 누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기자하는 동안에. 그렇군요. 네네네. 그 1986년에 네. 동인지 대중시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네네네. 저 중대문화창작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네. 등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졸업하고 나서, 아 졸업하고 나셔서. 졸업하고 나서 네. 주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출신들 중에 네네. 시를 쓰는,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인들 중에는 남진우 시인이라든가 네네네. 이승하 네.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일 활동을 시작하면서 문단에 나왔죠. 아 이승하 예, 교수님 예, 얼마 예, 전에 예. 저희랑 아, 인터뷰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예. 이승하 교수도 이번에 네. 이제 곧 그 정년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우리 예, 작가님들은 예. 이렇게 뵙기에 전혀 정년퇴임하고는 이렇게 나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세월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흘러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해갈 수도 없고, 저희들도 그런 시간들을 견디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 네. 거죠. 1986년이면 정말 오래전인데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 데뷔했던 시가 어떤 시였는지는 여러 편을 발표를 네. 했는데, 네네네. 지금 기억나는 시 중에서는 화전민의 꿈이라든가, 뭐, 마른 풀들을 위하여, 이런 뭐, 음. 여러 편의 시를 했는데, 뭐, 젊은 날에 좀 이렇게 뭐, 약간의 치기도 담겨 있고, 네. 또 뭐, 뭘 야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야심도 담겨 있고, 그런 음. 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동인, 동인 예, 시집 등에도 다수 작품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그 같이 공부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동인집을 만드신 그렇죠. 걸까요? 그래가지고, 네네. 한 10집까지 냈으니까, 꽤 아. 오랫동안 동인지를 발간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네. 예. 또 몇 년 정도 그게 하셨을까요?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10여 년 정도? 네네네. 10여 년 정도인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뭐 긴 세월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때는 음. 하여튼 뭐 한 권 내고 나면 또 한 권 낼 음. 때가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좀 힘겹게 아니면은 숨가쁘게 책을
계속 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직장 생활 하셨을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상황 속에서 사실 시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꾸준하게 시집을 내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네. 예. 그 월간 시인 동네 이제 발굴 시인 특집으로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하셨어요. 네. 발굴 시인으로 소개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며 또 그 어떤 과정으로 소개가 되셨는지. 말하자면은 네. 너무 오랫동안 시를 잊고 지내다가 네네. 이제 우연히 시를 이제 좀 많이 썼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또 시인 동네 시 잡지에서 뭐 너무 오랫동안 잊혀졌던 시인이니까 말하자면 발굴한다는 의미, 뭐 그런 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이제 제가 썼던 여러 편의 이제 시들의 이제 신작 시를 한꺼번에 여러 편 수록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을 주셔가지고 그런 특집을 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아무나 발굴하는 건 아니죠.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작가님 시집 보면은 꼭 예, 영화 제목 같아요. "이제 네, 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라는 네, 네, 네. 그 시가 있는데 시집이 있는데 보통 그 시집 제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특별한 감성이 느껴지는 시집이긴 근데 뭐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시집을 낼 때면은 아는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랑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 뭐 이런 시집 제목도 음. 있었고, 음. 근데 이제 제 시가 주로 모아 보니까 좀 따로따로 쓸 때는 몰랐는데 모아 보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뭐 사랑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음. 그 시 전편에 흐르는 그 기류는 사랑에 관한, 사람에 관한 얘기, 사랑에 관한 얘기, 또 네. 뭐 인간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들어간 제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좀 긴 제목을 달게 된 배경은 일종의 이제 와서 사랑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 좀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의 음. 반어적인 네.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달았습니다. 네. 부정 속에 아주 긍정이 깊숙이 네, 들어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예. 시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네. 우리 작가님 이렇게 시인들은 네, 그 이렇게 뭐 첫사랑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랑을 예,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예, 예, 그 예.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신지. 뭐 간간히 시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쭉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을 시에 담은 경우가 있는데, 되게 지금 와서 읽어보면은 그 시가 되게 주로 짝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시에 보면은 네. 짝사랑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 네. 있어가지고 사실 내가 정작 그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인들은 좀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저기 마음이 어찌 보면은 음.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사랑이란 감정도 다른 사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고 좀 음. 그게 가끔은 격해지고 네. 뭐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맞장구가 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게 주로 결국은 다 짝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탄생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또 하나는 어떤 그런 사랑을 고백할 만한 용기 이런 것들이 음. 부족하니까 음. 주로 그 사랑의 얘기를 종이에다 쓰고 시로 네. 남기고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이제 대중음악에 관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 예. 에세이집도 있으시고 시 예, 해설집도 있던데 뭐 시에 어떤 뭐 책들인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책들 네. 말고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쓴 네네. 앤솔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왔었고요. 한쪽 분야에서는 대중음악 관련된 그런 네네네. 책들, 그리고 또 한쪽 분야에서는 시와 문학에 관한 책들, 뭐 이런 책들을 주로 음. 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뭐 절판된 책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제 아무래도 인제 방송에서 진행자를 하다 보니까 특히 예, 인제 예. 음악을 많이 틀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이 쓰신 대중음악에 관한 책은 꼭 좀 읽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냥 뭐 예. 심각하게 어렵게 네네. 쓴 책이 아니고
네. 대중음악의 뒷이야기 또 좀 음. 넣고 또 음악의 탄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쓰고 그래가지고 그 좀 재밌게 읽히는 책으로 썼고 또 이제 제가 연재했던 노래와 세상이라든가 노래의 탄생이라는 글들을 오래 연재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들 좀 담은 그런 네. 내용들이에요. 저한테 꼭 필요한 책이에요. 서점에 아,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예, 제가 한 권 찾아가지고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시를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참 섬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작가님 시와 글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는 어떠세요?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시를 좀 어렵게 쓰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어찌됐든 시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 닿아야 그게 시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물론 시를 어렵게 쓰고 쉽게 쓰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읽히기 위해서는 하여튼 사람들은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제가 쓰는 언어들이 좀 더 쉽고 간결하고 때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해가지고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랑 동명이인인 또 한 분의 오광수 시인이 있어가지고 네. 시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돌아가는 그렇다고 이게 참 네. 구분하기 힘든 게 제가 네. 일일이 들어가서 이거는 오광수 네. A씨가 A씨, 이건 B씨 이렇게 쓴 거라고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네. 가끔은 이제 제 친구들조차도 어디에 가보니까 여기 이런 시를 붙여놨는데 이거 네가 쓴 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게 동명이인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시어랑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저도 하여튼 서로 네. 각자의 세계가 있으니까 네네. 같을 순 없지만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이 사람이 A씨시고 이게 A씨시고 이게 B씨시고 노광수 A, B로 나눠서 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예. 자, 우리 작가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논산이시구나. 네. 논산의 특성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훈련소가 네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육군 말하자면 훈련병들 가가지고 이별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논산이 엄청난 평야지대 한가운데거든요. 네. 거기 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전라도 정읍이라든가 이런 땅들까지 쭉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이 있는 그런 평야지대에서 한가운데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네. 선생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에 좀 영향을 받았던 어린 시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글쎄 굳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님이 사대를 졸업하시고 국어 선생님을 하시고 네. 국어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랬던 말하자면 그걸 굳이 피를 이어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국어 네. 선생님의 피를 이어받은 거고요. 네. 또 한쪽에는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참 시를 좋아하셨어요. 시인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네. 시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늘 수업 시간에 시를 한 편씩 낭송을 해주시고 그 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글짓기대에 쓴 시를 보고 왜 그런 조그만 어린 시절에 넌 참 잘 썼다. 넌 시인이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쭐해가지고 아마 시를 쓰게 된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국어 선생님인 아버지와 이제 그런 분들이 집에 늘 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이가 봐서는 안 될 책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을 네. 담은 책인지도 모르고 네네. 닥치는 대로 하여튼 그 문자 중독증 환자처럼 네네. 열심히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방 네. 신문에 연재됐던 음. 연재 소설까지 다 찾아 읽었는데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연재 소설 상당히 좀 이 미성년자들이 읽으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네네.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연재 소설 특성상 매일매일 스토리가 전개하다 보면은 그게 재밌죠. 기다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신문 올 때를 기다려가지고 문 앞에서 쭈그리고 있다가 신문이 오면은 그것을 찾아서 맨 처음에 그 연재 소설을 펼쳐서 읽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우리 이제 작가님이 이제 시를 쓰시니까 네. 이런 질문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합니다. 시인이어서 행복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시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약간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음.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중독이 되잖아요.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술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뭐 좀 더 다른 뭐 어떤 이 명품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은데, 네. 시도 이게 중독이라는 생각을 요즘 해봐요. 왜 음. 그러냐면은 시를 한동안 읽고, 뭐 이걸 써서 뭐 해 하고 자꾸 대박 치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시를 안 쓰고 있으면 이제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를 쓰게 되는 그게 뭐 꼭 그 시를 써서 어떻게 이걸 뭐 만천하에 알려가지고 뭐 명망 있는 시인이 되겠다 이런 욕심 이런 거하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어떤 음식에 중독이 됐는데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음. 먹고 싶어진다든가 이런 것처럼 약간 시도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쓰게 되는 일종의 거가 아닐까. 하나의 좋은 습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뭐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죠. 잠을 안 자고 시를 쓴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나쁜 습관인데 네. 어찌됐든 좀 생산적인 중독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이 직접 시 한 편을 낭송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네네. 자, 어떤 시를 낭송을 해 주실까요? 예, 선생님이 고래를 낭송해 주셨으니까 고래하고는 전혀 다른 생선이지만 갈치라는 시가 있어요. 네네. 갈치라는 시를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음악 나갑니다. 예, 갈치. 은빈을 반짝이며 바다를 누비던 시절 등지너미를 치켜 올리며 거드름도 피웠지. 긴 꼬리로 물길을 가르며 나아갈 때면 저녁 햇살이 내 몸을 휘감으며 부서졌지. 날씬하게 빠진 그녀의 허리를 휘감고 붉게 핀 산호초 사이를 밤늦도록 거닐었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몸매로 아주 부드럽게 동굴 속을 돌아 나왔지. 배불뚝의 삼식이, 험상궂은 아구형, 은빛 찬란한 내 앞에서 모두들 빠끔거렸지. 배고플 땐 플랭크톤 한 입 베어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책 다녀와서 해초를 이불 삼아 잠들면 그만이었지. 그 미끼를 덥석 물기 전까지 세상 두려울 게 없었지. 나의 아버지가 그랬듯 덫에 걸린 거지. 살면서 누구에도 패기치지 않았건만 토막토막 잘려서 지지고 구워져서 이 저녁 인간들의 식탁에 올려졌지. 그래, 뭐 이왕 일이 돼버렸는데 앙상한
가시만 남기고 떠나는 거지. 그게 갈치다운 거지. 갈치인 거지. 저 갈치가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네, 네, 날렵하게 은비를 네, 반짝이면서 바다를 누빌 수 있으니까 네, 그 아주 괜찮은 네, 그 생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갈치조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아, 갈치조림 맛있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평소에 좋아하시는 클래식이나 아니면은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은 좀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제가 뭐 이런저런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쇼스타코비치를 참 좋아해요. 네네네. 러시아의 이제 클래식 작곡가인데 아주 어려운 세월을 살았잖아요.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러시아 어떤 동산당의 독재 정권 하에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그랬는데 네네. 그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뭐 밝은 게 어두워질 때도 있고 어두워지는 게 밝아질 때도 있고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쇼스타코비치의 그 왈츠 넘버 2가 있는데 네네네. 이 노래가 제가 알기로는 번지 점프를 하다에도 네네. 나오고요. 네네. 뭐 텔미 썸씽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아이즈 와이드 샷이라는 영화의 네네네. 오프닝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영화들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을 예,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끝으로 우리 작가님 글을 좋아해 주시는 독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네네. 감사함을 전하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써가지고 좋은 작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좀 더 열심히 좋은 시 쓰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쁘시고 지금 회사신데 예, 예,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고맙습니다.